귀하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바로 도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도시는 어땠냐면 여러 개로 찢어져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찢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갈 거야. 자, 일단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일단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몸을 갖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쉽게 얘기해서 총으로 선생님 쐈어요. 알았지? 그래서 총으로 쐈을 때 선생님은 어디를 쏘면 죽을까? 아, 지금 막 여러 군데를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있을 건데. 자, 여러분들 어디를 쏘면 선생님 죽을까요? 심장이 뿅 하고 맞으면 죽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도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바로 도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도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심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영어로 CBD라고 그렇게 불러. 그래서 CBD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 업무지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중심 업무지구. 자, 영어로 뭐냐면 Central Business District 이런 뜻입니다. Central 중앙 비즈니스 업무, 그리고 디스트릭트 지구, 지구.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선생님, 지구는 얼쑤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라는 것은, 지역,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심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갖다가 해주느냐? 일단 우리가 도심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각종 이제 은행이라든가, 또는 각종 이제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렇지. 도심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아파. 그런데 이제 동네 병원 가잖아요. 그 동네 병원 가가지고 고쳐질 병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도심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명동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명동에 가본 친구들도 있겠고, 또는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명동 같은 데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동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이런 은행, 관공서, 백화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중심적인 업무를 봐준다 해서 우리는 중심 업무지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도심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요거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뭔지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인구 공동화 현상 갖다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쌤이 그린 것은 절대 도너츠가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있잖아, 잘 보면 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자, 도심은 뭐가 적다?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주 인구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건데,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거기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심에 간다면 그거는 어떤 우리가 중심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심에 간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도심에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도심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진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도심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도심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어떤 땅값이 비싸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에 이렇게 다 몰려 있어. 자,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자, 왜 밖으로 나갈까? 그치? 잠을 자기 위해서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적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적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도심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이거 뭐야? 구멍이 뚫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인구 공동화 현상 이런 게 나오면 너희들은 무조건 도심이다. 이것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도심이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해봅시다. 도심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아까 쌤이 도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명동, 종로 이런 데 도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도심으로 가고 싶어. 그치? 자,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도심의 크기는 어떠냐면 너무나 코딱지만 해요. 그치? 너무너무 어때? 작단 말이야. 그렇지? 너무너무 작아. 그치? 너무 작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의 역할을 도와줄 애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도심 주변에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송파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청량리라든가, 자, 또 가장 대표적으로 천호동이라든가, 자, 또 대표적으로 영등포라든가. 근데 이런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묶어서 자, 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냐면 바로 부도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학교에 가면
반장이 있지, 그치? 근데 그 반장 혼자 일을 처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장 옆에서 도와주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구야? 반장 비서. 반장 비서는 아닌데 누구야? 네, 우리가 부반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도심의 일을 갖다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애들이 생겨. 걔네를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네, 부도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부도심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해 줬다. 자, 뭐가 편리해야 되냐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돼. 알았어? 자, 그리고 이 부도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도심과 같은 역할을 해. 도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도심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갈 건데 자, 도심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심이 작은 데 비해서 도심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심 주변에 있는 얘네들이 도심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심은 도심하고 역할이 똑같다는 거야. 알았지?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가 도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서로 뭐가 잘 돼야 돼? 의사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되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편리해야 되니? 교통이 편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하철이 안 놓인 곳이 없죠. 그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거야.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부도심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부도심은 누구의 역할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도심의 역할을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도심과 도심 사이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여기를 부를 때 중간지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중간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니까 여기 보면은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이런 땅들이 있지. 이거를 갖다 중간지대라 그래. 그런데 이 중간지대는 여러분들 땅값이 비쌀까요? 아니면 쌀까요? 굉장히 비싸죠. 이 부도심하고 도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지역에 가면 뭐 주택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기에 가면 뭐 학교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싼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런 지대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이 중간지대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준 거, 요렇게 그려진 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심과 부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밖으로 가는 거야. 자, 밖으로 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가요. 자, 이렇게 밖으로 가가지고 자, 이 부도심 밖으로 여기 이런 지역이 있어. 그치? 이런 지역. 부도심 밖으로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야. 자, 요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외곽지역이라 그래. 외곽지역. 이 외곽지역을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주변지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냐면 변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친구들. 네, 차두리 말고 변두리.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부도심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즉 아주 이제 외곽이라는 거죠. 그죠? 짜투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외곽 지역으로 가면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생겨요. 아무래도 도심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할까? 땅값이 굉장히 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겨나느냐? 드디어 대규모 주택단지가 딱 들어서게 돼. 그러면 주택단지가 들어서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 거야?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가 들어서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 공장지대들이 이쪽에 다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많이 필요한데 도심에다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공장은 정말 아주 금공장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도심에다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공장들은 어디에? 외곽 지역에 여기에 다 위치한다. 그런데 이 외곽 지역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이 외곽 지역에서 여러분들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외곽 지역 다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나무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논으로 되어 있거나 논은 아니고 밭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린벨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개발 제한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개발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무엇이냐? 서술해 보아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럼 너희들은 이제 서술을 해주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도시에 무엇을? 네, 무질서한 자 무엇을? 팽창을 뭐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막기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막기 위해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개발 제한구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싶어해.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도시에 몰려요. 그럼 도시가 어떻게 될까? 점점 가면 갈수록 뚱뚱해지고 커지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도시가 점점 늘어나고 커지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시가 너무 커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일단 너희들도 알잖아요. 도시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환경이 오염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막 커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뚱뚱해지는 거,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래서 그린벨트.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용도로 이용할 수 있냐면 농사 짓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 그러거나 건물을 지어도 2층 이상은 짓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네 친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디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땅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 그 땅이 휴지 조각이 됐어. 무슨 말이냐면 땅이 있으면 이 땅을 개발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는 개발하면 안 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삽질하는 내가 농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 땅에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땅이 되게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잘 됐다 뭐 이런 생각, 고소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뭐 슬펐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외곽 지역은 자, 외곽 지역에 사람이 살아, 그지? 그런데 이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여기를 쳐다봐. 자, 지금 쌤이 그린 것은 바로 뭐냐면 눈깔이야, 알았지? 네, 눈깔입니다. 여기를 쳐다봐. 그럼 여기는 마치 뭐예요? 도시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번에는 어디를 쳐다보냐면 이 눈깔이에요. 여기를 쳐다봐. 되게 무섭다, 이거. 네, 지금 난리나. 되게 무서워. 자, 여기를 쳐다봐.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는 마치 뭐야? 농촌 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는 도시와 촌락의 중간지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도시와 촌락을 모두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도시와 촌락이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촌락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면 도시고 여기를 보면 촌락이야. 알았어? 그래서 도시와 촌락의 그 경계에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하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외곽 지역에 대한 설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어떤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 대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도심이 있다. 자, 선생님 보란 말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님을 만약에 총으로 쏜다면 어디를 쏠 거냐 이거야. 그죠? 우리 친구들 절대 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총을 쏜다고 해도 앞에 있는 피디님이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대신 죽어줄 거야. 그치, 피디님?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총을 쏘세요. 알았죠? 저분이 다 아마 그 총알을 다 이렇게 먹어버릴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 자, 그 다음에 이 도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지.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부도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부도심과 그 도심 사이에 이런 땅들이 있어.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지대 또는 뭐 중간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자, 드디어 부도심에서 이제 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기는 좀 땅값이 꽤 싼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요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외곽 지역 또는 뭐 주변 지역 또는 뭐 비안두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그래가지고 도시가 커지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오늘 선생님 빗금 굉장히 많이 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개발하면 안 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심에는 도심, 자, 그 다음에 중간지대, 그 다음에 부도심, 자, 그리고 어디? 외곽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도시다라고 그렇게 딱 부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린 이 그림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보다가 그거 보면 처음 보는 그림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줄 모르지만 문제는 100% 풀린다. 알았냐? 문제는 풀립니다. 공부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가 단순하게 풀려요. 내가 이제 복잡하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풀린다. 여러분들 공부는 우리가 흥미롭게 좀 재밌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자, 기억을 하고 딱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면 사실 이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하나의 도시가 하는 역할이 사실 많아. 우리가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서울을 얘기한다면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 않니? 그러니까 이 서울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울이 도와줘 안양아, 도와줘 성남아, 도와줘 인천아, 도와줘 수원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주변에 또 싸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 이렇게 싸고 있는 도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성남이라든가 또는 뭐 과천이라든가 또는 뭐 안양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성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위성도시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A가 뭐냐? 그럼 너희들 뭐야? 도심. 그치? 자, 그 다음에 B가 뭐냐? 부도심. 그치? 그 다음에 C가 뭐냐? 외곽지역. 그치? 그 다음에 D가 뭐냐? 개발제한구역. 됐죠? 그 다음에 E가 뭐냐? 네, 그쵸? 네, 위성도시다. 요렇게까지 요런 것들을 갖다가 잘 물어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이 도시 내부에 자,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서로 뭐 하고 있냐면 분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자, 하나의 도시가 있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도시 안에서도 기능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송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송파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송파라는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주거 기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산다는 거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서울의 명동이라는 지역을 가보자.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상업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이렇게 상점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엄청나게 판단 말이야. 상업지구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 내부에서도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서로 못 되고 있다, 막 잘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기능끼리는 서로 뭐 하냐면 모여. 그런데 다른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밀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가구거리로 굉장히 유명해. 그러니까 일산에는 가구가 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가구 상점이 하나 있었어. 그러면 다른 가구 상점이 그 옆에다가 또 내. 그 다음에 또 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가구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기능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거야. 그럼 뭐 대표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어디를 얘기해볼까? 서울에 신림동이 있어요. 서울 신림동. 그래서 서울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순대가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신림동에 순대타운이 굉장히 유명해. 그래가지고 그 순대타운을 가잖아? 그러면 다 순대집이야. 그러니까 순대집이 한 50개 정도가 다 몰려 있어요. 순대타운. 그러거나 또는 우리가 서울에 장충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긴 또 뭐가 있냐면 족발거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유명하냐면 내 피디님 뭐라고? 종로요. 종로는 뭘로 유명하죠? 귀금속이요. 귀금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 귀금속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종로에 가면은 귀금속들, 네, 이런 가게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 종로의 귀금속은 별로 좋지 않은 예야. 네, 선생님은, 네, 먹을 거를 예로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귀금속 같은 거 얘기하지 마. 자, 여러분들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가게들이 있다면 그 가게들이 비슷한 가게들끼리 모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다른 가게들끼리 뭐 할까?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쵸? 족발거리란 말이야. 그런데 족발거리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햄버거 가게, 버거킹, 버거킹 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해보자. 그럼 바로 족발들이 버거킹을 뽀키뽀키 하면서 내보낸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같은 기능들끼리는 다 모이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기능들끼리는 서로 뭐한다? 밀어낸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 그러면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왜 분화되게 될까? 자, 그 원인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내 원인까지 쓰고 이렇게 원인이 시험 문제 1타야.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접근이 굉장히 잘 되는 거지. 그치? 자, 명동이 여러분들 땅값이 비싸요. 명동이 왜 땅값이 비쌀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명동은 접근성이 좋아.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지하철을 타기도 좋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PD님 걸어간다고 하는데 니나 걸어가. 걸어가면 큰일 나. 걸어가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그런 교통시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다는 거야?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야. 접근도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는 물건을 팔면 굉장히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에 그 8평짜리 약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약국이 얼마에 넘어갔냐면 8억에 넘어갔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 8억 있으면 약국 하겠습니까? 네, 8억 있으면 사실 그거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8억 정도면.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약국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거기가 접근도가 좋잖아. 교통이 편리하고 그치. 그러니까 접근도가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니까 그렇게 비싼 지대를 주고서도 거기를 인수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분화되는 것은 바로 접근성과 지대 때문이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교통이 편리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근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 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주고 갈게요. 자, 일단 여기는 바로 어디면 도심이야. 자, 그 다음에 이 Y축은 지대라고 쓸게요. 네, 지금 완전 수학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은, 네, 선생님 뭐라고 쓸 거냐면 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할게. 자, 일단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 내부의 기능 지역이 분화되게 되냐면 잘 봐라. 자, 일단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가까워. 도심에서 가까운 만큼 지대가 어때? 굉장히 비싸지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부분 뭐냐면 상업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는 업무 지구가 생겨. 업무. 그러니까 업무니까 거기서 이제 회사 차리고 거기서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들이 들어서면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대가 굉장히 비싼 지역에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지대가 조금 싸. 그 다음에 도심에서 조금 멀어져. 이 지역에는 어떤 게 들어서게 되냐면 공업지구가 생겨요. 공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뭐가 들어서느냐. 지대가 너무 싸고 대신에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도심하고 되게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 지역에 바로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 주거 기능이 딱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산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A가 의미하는 건 뭐냐? B가 의미하는 건 뭐냐? C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각각을 써봐라라고 했을 때 상업 업무지구, 공업지구, 주거지구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특히 선생님이 방금 너희들에게 기능을 3가지 기능을 알려줬어. 자, 무슨 기능을 얘기해줬니? 첫 번째는 상업 업무 기능, 그렇지? 상업 업무 기능. 그다음 두 번째는 공업 기능.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주거 기능인데,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도시 내부에서, 자, 주거 기능이 분화된단 말이야. 주거 기능이 분화된다고. 그럼 왜 분화되는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원인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보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주거지가 나뉘어져요, 나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딱 봐도 막 이런 느낌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야. 딱 봐도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이 동네는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 딱 봐도 뭔가 여기는 2AM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 2AM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머니에는 먼지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근데 완전 상그지죠. 그쵸? 이렇게 모여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지도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주거지가 나뉘어지게 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소득 때문에 나뉘어져요. 그러거나 그들의 연령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 나이. 그러거나 또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같은 거, 학력이라든가 또는 그들의 뭐 직업이라든가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이 쓰고 싶지 않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거지가 나뉘어진단 말이야. 왜 나뉘어지게 되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하려고 할까?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주거지가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모이려고 하고 그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요 사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디에 사는가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 선생님이 공자맹자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뭐만 얘기해 줄 거냐면 이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급주택지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는 고급주택지와 그 다음에 저급주택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비버리 힐즈입니다. 비버리 힐즈. 이 미국의 비버리 힐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더라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비버리 힐즈 굉장히 대단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잭이었거든요. 근데 그 잭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잭은 콩나무, 잭과 콩나무 그거 생각하건데 정말 굉장히 잘생긴 그 잭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선생님 어렸을 때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에 모였는데 잭이 나오니까 남학생들은 수행평가를 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걸 계속 보느라고 수행평가를 하지를 못해. 그런데 그 잭이 굉장히 멋진 스포츠카를 막 몰고 다니고 그다음에 근데 걔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애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그치? 그런 거를 봤어요. 똑같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왜 쟤네는 차를 몰고 다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는 거지. 그 동네가 바로 어디냐면 미국의 비버리 힐즈였어. 비버리 힐즈. 비버리 힐즈는 엄청난 고급주택지야. 이 고급주택지는 대부분 누가 사냐면 고소득층이 여기서 산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주택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집이 막 되걸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 그 다음에 교통도 편리해. 이게 바로 뭐냐? 고급주택지의 특징이야. 그런데 저급주택지의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브라질의 일부 도시들이라든가 또는 뭐 할렘 같은 곳이 있겠죠. 할렘. 이 할렘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오래됐어요. 좋아. 그거 하지 않고 그 할렘가가 되게 할렘가가 되게 잘 나온 영화가 있는데 까먹었어. 나중에 선생님 기억나면 내가 얘기해줄게. 근데 되게 재밌어. 진짜 완전 재밌어. 진짜 재밌거든. 내가 얘기해줄게요. 그런데 이 할렘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흑인들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되게 뚱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뚱뚱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후진국병이에요. 그냥 되게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막 골라서 먹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지금 되게 후진국병이 걸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할렘에 사는 사람들 흑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 라디오 같은 게 들고 Put your hands up 뭐 이러고 다니죠. 그러니까 막 여기 할렘. 그래서 저급주택지는 대부분 누가 사냐면 저소득층들이 살아. 그래서 되게 위생적으로 더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같은 경우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그대로 나오는 대로 내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고급주택지와 저급주택지 이렇게 나뉜다는 거. 소득에 따라서는 고급주택지, 저급주택지 나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급주택지에는 고소득층, 저급주택지에는 저소득층 네,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기억해주고 어떤 친구가 한 5년 전에 일이에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랬어. 선생님 어디 사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지하철 8호선에 박스 갈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마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경상도 마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서울 지하철 8호선에 진짜 와본 거예요. 그 잠실역에 내가 산다 그랬는데, 잠실역에. 근데 왔는데 내가 없었던 거야. 그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갔던.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뻥이야. 나 집 있어. 알았지? 나 집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 지하철 8호선에 선생님 누워있는지 확인 안 했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이 시간에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네,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